부산시의 15분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해피챌린지가 1차 사업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30대 인구의 미혼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 국립자연유산원을 건립하는 사업이 정부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생태관광의 핵심 기반 시설을 갖출지 주목됩니다. 국립부경대학교가 지난 6월 차기 총장 선거를 끝냈지만 아직 새 총장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의 15분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인 해피챌린지가 1차 사업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부산 진구 당감동과 계금동 일원에 조성된 해피챌린지 조성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진구 백양가족공원이 원형 광장을 갖춘 다목적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부산시의 1차 해피챌린지 사업의 대표 모델입니다. 해피챌린지는 시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사람 중심의 길과 공원,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까운 곳에 건강과 또 이 교육과 또 이 문화와 또 생활 스포츠와 또 이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그런 동네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차 해피챌린지는 부산 진구의 당감, 계금권에 조성됐습니다. 약 9만 명이 거주하는 8제곱킬로미터 공간에 공원과 쉼터는 물론 산책로와 자전거길 등을 만듭니다. 조성 과정엔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참여 정원입니다. 보행로에 만들어진 정원 텃밭은 주민들이 원하는 초화를 심고 갖고 나갑니다. 곳곳에 선형공원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선형공원이 거기에는 정말 사람도 안 가고 별로 차도 없는 그냥 한적한 곳들을 다 공원화 하셔가지고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이웃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은 모두 12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날 9개 과제의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기획부터 해서 설계까지 참여를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고 남은 우리 이제 사업 기간도 주민들을 최대한 참여를 시켜서 정말 명품 우리 부산 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는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에는 자전거길 1.7km 구간이 추가되고 계금동에 하하센터가 들어섭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30대 인구의 미혼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청년층의 부산 이탈도 여전했는데요. 청년층의 미혼율을 잡지 못하면 부산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 지역 30대 인구의 미혼율이 54.4%로 조사됐습니다. 30대 미혼율은 전국에서 서울이 62.8%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두 번째, 대구와 인천, 대전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의 30대 남성 미혼율은 62.4%, 여성은 45.9%에 달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는 등 증가세를 보였지만 부산 등 4개의 시도는 감소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누계의 출생아 수는 8,6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의 부산 이탈도 여전했습니다. 올해 3분기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부산은 지난해 3분기보다 1,172명 늘어난 4,093명이 순유출돼 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1.3%, 30대는 1.2%로 순 유출률이 높았고 30대의 순 유출률은 지난해 3분기보다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국내 최대 문화재 지정구역인 부산 사하구 을숙도, 이곳에 국가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자연유산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품게 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입니다. 먹이가 풍부해 한때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로 불리던 곳. 1966년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국가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년 정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기재부에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뭐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대상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재부에서 그 조사를 하는 거죠. 건립 대상지는 을숙도 말고도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 둔치도와 이 다대포 소각장 부지 등이 검토되다 을숙도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게 되면 축구장 5개 크기에 이르는 부지에 이 지상 4층 규모의 국립자연유산원을 품게 됩니다. 천년기념물이나 명승이나 이런 자연유산이라고 불리는 그거를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는데 부지에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들어오는데 조금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6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가 지난 6월 차기 총장 선거를 끝냈지만 아직 새 총장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안팎에서는 자칫 타 국립대처럼 총장 부재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2달 가까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민희 학무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국립부경대 장영수 전 총장은 지난 4월 글로컬대학 30사업 예비지정에서 탈락하자 사의를 표명했고 부경대는 장 전 총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지난 6월 곧바로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선거에서는 배상훈 교수와 왕재필 교수가 각각 1, 2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대학 측은 총장 임용 후보자 대상 연구 업적 검증을 거쳐 지난 9월 초 교육부에 총장 추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육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2달 가까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장영수 전 총장은 지난달 이임식을 끝으로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자리를 내려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되면 저희도 이제 학교도 여러 가지로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겠죠. 새 총장 임명이 기약 없이 늦어질 경우 대학 측은 특히 내년 3월에 있을 글로컬대학 사업 신청도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 신입생 모집과 내년도 학사 운영 등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5월에는 부산대학교 차정인 전 총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 총장 임명이 되지 않아 일주일가량 교육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했고 국립한국해양대도 석 달 가까이 총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글로컬대학 사업 신청 준비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우정청은 내년부터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내가 만든 우표로 마음을 전해요 공모전을 운영합니다. 공모를 통해 소중히 간직하고 싶던 추억이나 개성을 담은 디자인을 선정하고 우정청은 우표 제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편지 쓰기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우리말을 올바르게 쓰는데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후 처음으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운전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이번 형사고소 대상은 33명으로 미납액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A씨의 경우 지난 2년간 690차례에 걸쳐 707만 원 상당의 통행료를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지난 2021년에만 38만 건이던 미납 건수가 지난해엔 45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형사고소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 남구와 BTV 대구뉴스가 올 초부터 고독사 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독사 위기 가구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례가 대구시 시정혁신 우수 사례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우성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령층 인구가 많고 1인 가구가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남구. 고독사 발생 위험도 높아지자 남구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고독사 안심주택 사업과 고독사 안심앱 시범 사업을 대명구동에서 시행했습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가 이웃이나 집 주인이라는 점에 착안한 건데 BTV 대구뉴스를 통해 이 사업을 홍보했고 주민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과 6월 고독사 위기에 처한 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간 중년 남성,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 채 은둔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혼자 방 안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던 또 다른 남성을 안심앱을 통해 잇따라 구한 겁니다. 이는 최근 대구시의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대구시 이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남구 대명구동에 고독사 위기가구 주민을 구조한 사례가 최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BTV 대구 방송에서 우리 남구에 이 고독사 없는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방송과 함께 더욱 세심한 우리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를 긴급 구호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안심앱 사업은 대명구동이 처음 도입하다 보니 생소했지만 BTV 대구뉴스를 통한 홍보 효과가 점차 확대돼 주민인식 개선과 주민신고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대명구동에서 고독사 안심앱 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에 처한 소중한 생명을 2차례나 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방송 BTV에서 고독사 안심앱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해 주시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덕분에 고독사 위기 가구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행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도 고독사 예방 안심앱 사업 홍보 이후 주민 신고가 부쩍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독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출동해서 살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런 제보와 관심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 죽음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대구 남구와 BTV 대구 방송이 함께 힘 모아 선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곧 있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다뤄져야 할 6개 분야 13개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연대는 시의회 위원회별로 제안의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민운동 단체연대가 오는 6일부터 진행되는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들을 꼽았습니다. 환경과 시민안전, 도시계획 등 6개 분야 13개 의제입니다.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신백양터널 민자사업 재검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등 현안들이 반영됐습니다. 부산시 교통카드에 대한 공기입찰 문제라든가 그리고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라든가 부산 의료원이라든가 그리고 이기대 난개발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조금 더 집중기가 좀 다뤄줘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배양 터널이 과연 정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따져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시의회, 공공청사에서 일회용품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과 퐁피두센터 부산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수렴할 수 있는 대토론회 개최 등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시기나 과정들의 내용들이 정말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끔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 또 그런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의제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충분히 이러한 의제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줄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시민운동 단체연대는 소속 단체별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현대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대체 위판장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별관 뒤편. 녹이 슬어 칠이 벗겨진 유류 탱크가 눈에 띕니다. 어선에 필요한 기름을 공급하는 시설. 노후화되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유류 탱크를 시작으로 1963년 문을 연 부산 공동어시장이 현대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먼저 어시장 일부 건물과 해안에 설치된 뚝등 16,000여 제곱미터가 1단계 철거 대상입니다. 철거 마무리 시기는 내년 2월입니다. 유류 탱크부터 철거를 하고 소매 상인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또 사무실이 이제 이전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사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이뤄질 본 공사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구 남부민동 어시장 부지에 연면적 6만 1,0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지어지며 예상 금액은 2,361억 원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면 필요한 대체 위판장입니다. 시는 위판 업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에서 3단계로 공사를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지만 예산 문제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설계 문제로 1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한 어시장 현대화 사업. 2028년 6월 국내 수산업 1번지인 부산 공동어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만약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된 동네에 혁신적인 디자인의 숙박시설이 세워진다면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영도구 청학동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사지 골목골목 낡은 주택들이 빼곡하게 밀집된 영도구 청학동 일대입니다. 젊은 층이 떠나면서 노후화된 주택지는 슬럼화로 이어졌고 빈집 문제까지 지역 쇠퇴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일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경사지 연면적 3,000여 제곱미터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시설은 초록, 파랑, 분홍 등 파스텔 톤을 입힌 네모난 상자들을 여기저기 얹어놓은 듯합니다. 네덜란드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MVRDB 위니마스가 설계한 영도 콜렉티브 힐스입니다.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지붕 색깔을 좀 따라해서 이제 비슷한 색깔도 차용하고 이랬는데요. 굉장히 이제 실험적이고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수직적 구조를 벗어나 주변과 어울리게 수평적 구조의 작은 마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 이렇게
옛날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골목길을 선호하는 게 지금 굉장히 트렌디한 현상이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경관과 그 도시 공간 구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색 있는 그 장소이긴 하거든요. 주변에 어떠한 색깔이 좀 들어오더라도 좀 같이 어울려서 어디까지가 이 호텔의 경계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동네 전체가 호텔화되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그의 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선구정 입장에서 목구조를 활용한 호텔은 우리나라에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 높은 층은 아니지만 목구조를 활용한 그 호텔을 좀 건축해가지고 탄소 뭐 그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또 모범 사례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젊은 층을 유입하고 빈집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영도의 새로운 이미지 개선에 등대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혈액이 충분하다는 소식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혈액 수급은 언제나 비상인데요. 강서구에 처음으로 헌혈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의 혈액 수급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한가운데 헌혈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서구 첫 헌혈센터로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헌혈베드 7개와 증상관리용 베드를 갖췄고 혈소판과 혈장 헌혈이 가능한 최신 장비를 보유해 보다 안정적인 헌혈이 가능합니다. 베드 수가 많으면 헌혈자분들께서 오셔서 대기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기다림의 해소를 조금 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 수도 조금 많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한 분씩 케어가 이렇게. 대부분 헌혈의 집은 대학가나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명지센터는 처음으로 신도시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층이 집중돼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밀집한 점이 장점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굳이 멀리 찾아오지 않아도 쉽게 헌혈하기도 좀 편하고 시간도 좀 많이 절약돼가지고 좋아요. 현재 부산 혈액 보유량은 4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정도입니다. 11분 정도가 확보돼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헌혈의 집 명지센터는 부산 헌혈량의 약 10%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년 목표가 14,000유니트의 혈액을 이제 채집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그 정도면 안정적으로 부산 지역에 있는 헌혈량, 수혈용으로 쓸 수 있는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특히 겨울철은 더 많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만 학생들의 방학으로 헌혈량은 크게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부산혈액원은 겨울철 헌혈에 더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부산시의 비전이죠. 이 비전이 완전히 실현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